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서부터 이제 실무 처음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재는 59페이지이시고요. 59페이지에 회사 등록이라고 하는 것서부터 실제 시험 문제상에서는 이미 회사가 다 등록되어 있고 수정하는 문제가 나오지만 오늘 배우실 때는 프로그램을 최초로 구입을 했다. 처음 구입을 했으니까 우리는 여기에다가 우리 회사 정보를 알려줄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정보들, 우리가 사업자 등록증에 있는 이 정보들을 보면서 우리가 프로그램에 새로운 회사를 하나를 만들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교재 백데이터를 다 설치를 해놨기 때문에 오늘은 조금 중복되는 데이터가 나오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조금 감안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 바탕화면에 있는 K랩 프로그램을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K랩 프로그램을 실행을 해주시고, 급수는 전산회계 2급이시고요. 드라이브는 건드리시는 거 아니고, 회사 코드는 지금 현재는 다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우리는 회사 등록이라는 창으로 가실 거고요. 회사 등록이라는 창으로 가시면 되겠고, 자, 우리가 회사 등록에서 1000번 회사 코드 1000번에 셀파 상사를 등록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미 백데이터로 제가 이렇게 여러 개를 만들어 놓다 보니까 우리 코드 번호들이 조금 막 겹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제가 설명을 다시 드릴 테니까 천천히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는 일단 교재에 보시면 회사 코드는 1000번, 회사 구분은 개인 회사, 개인 사업자, 회계 연도는 27기, 그 다음에 1월 1일서부터 12월 31일까지 전화번호, 팩스번호, 설립연월일과 개업연월일은 같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사업자 등록증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입력을 해주시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여기다가 코드번호 1000번. 자, 저 지금 금방 1하고 하나만 눌렀는데 공이 3개가 찍혔거든요. 그래서 키보드에 플러스 키를 눌러주시면 플러스 키, 우리 숫자 패드 옆에 있는 플러스 키를 눌러주시면 공이 3개씩 찍히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회계는 숫자를 많이 쓰기 때문에 우리가 100만 원을 쳐야지 된다. 그러면 1 플러스 플러스. 그래서 저는 그냥 1뿔뿔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플러스 눌러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회사 이름은 셀파 상사입니다. 셀파 상사. 우리는 법인이냐 개인이냐 이렇게 보여지고, 그래서 개인입니다. 그리고 이 회사 코드 1000번에 있는 셀파 상사를 프로그램에서 사용하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거든요. 당연히 사용을 하겠습니다. 0번. 자, 회사 회기는 27기고요. 2024년 01월 01일서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자, 사업자 등록 번호는 우리 이 프로그램을 이렇게 조금 줄여볼게요. 자, 줄여놓고 우리 사업자 등록 번호는 사업자 등록증에 있는 등록번호. 그래서 여기다 그대로 12986668888 이러면 중복된 사업자 등록번호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신경 쓰지 마세요. 다른 데서 썼기 때문에 이런 거니까 그냥 예 하시면 되겠고요. 당연히 일반 과세자에 해당하고요. 전환일 따로 필요 없으십니다. 없으시고 대표자 이름은 제 이름 김혜성입니다. 거주자 맞고요. 주민번호는 요즘은 다 생략을 하도록 돼 있으니까 주민번호는 그냥 생략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여기에 보시면 이제 사업장 주소가 있어요. 사업장 주소가 있는데 이 사업장 주소는 여기에서 우리 이렇게 대화상자라고 얘기하는 점점점 이런 게 있죠. 이런 게 있을 때는 F2를 눌러주시면 위에 펑션 키 중에 F1서부터 우리 F12번까지 키 있죠. 키보드에 F2번 키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우편번호 검색이라고 하는 게 나와요. 그럼 여기에 우리는 산성대로 372번 길 그리고 9 네, 저희 학원 주소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원광빌딩이라고 하는 거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네, 이렇게 해서 주소 입력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자택 주소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동하실 때는 엔터키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엔터키로 이동해 주시면 되겠고 업태를 입력해 주셔야 되는데 여기 업태는 도소매입니다. 도소매 종목 자전거 및 부품 네,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 원래는 주업종 코드 이런 것들도 다 입력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사업자 등록증에
표기가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시험 문제에도 출제가 되지 않으니까 이 부분은 넘어가셔도 되겠고, 전화번호는 아까 위에서 여기에 보시면 031 엔터, 748 엔터, 1425 팩스번호 031 엔터, 748 엔터, 1426 네,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칸을 이동을 하실 때 탭키를 눌러주시면 안 되고 엔터키로 이동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순서대로 이동하더라도 엔터키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엔터키로 순서대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인터넷 회원가입하듯이 탭키를 눌러버리게 되면 우리 키보드의 탭키는 왼쪽 창과 오른쪽 창을 왔다 갔다 하거든요. 제가 여기서 지금 탭을 한번 눌러볼게요. 그래서 탭 누르면 왼쪽 창으로 가요. 다시 탭 누르면 오른쪽 창으로 오고. 그래서 탭의 기능은 왼쪽 창과 오른쪽 창을 왔다 갔다 하는 기능이기 때문에 탭키로 칸을 이동하시는 게 아니라 엔터키 혹은 방향키로 이동을 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자택, 전화번호는 생략 가능하고 공동사업자 아니고요. 소득급은 입력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는데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그냥 기본적으로 사업소득이 맞는 내용이 되겠는데 쓰셔도 되고 안 쓰셔도 되는데 여기를 빈칸으로 놔두셔도 아무 상관없어요. 저 어떻게 지웠냐? 여기 지금 이렇게 사업소득이라고 이렇게 있었죠? 그럼 이 칸에서 스페이스바 그냥 눌러주시면 지워지고 엔터 치시면 이렇게 한 칸을 지우실 때는 스페이스바를 이용을 해서 삭제를 하실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리고 중소기업 여부도 우리 체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신경 안 쓰셔도 되겠고, 개업연월일 우리 여기 보시면 개업연월일 97년 7월 1일입니다. 네. 그래서 1997년 07월 01일입니다.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이해가 되셨나요? 네. 그리고 폐업연월일은 당연히 아직 운영 중이니까 폐업연월일 안 써주셔도 되고, 주소를 이렇게 해서 F2 눌러서 주소를 검색을 해서 쓰시면 관할세무서가 자동으로 여기가 등록이 돼요. 성남세무서라고. 우리 시험 문제에서는 이런 세무서가 틀려졌을 경우에 세무서를 우리가 검색해서 쓰셔야 될 수도 있거든요. 여기 밑에 보시면 성남세무서장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세무서를 성남세무서 F2 누르시면 돼요. 자, 여기서 이런 표시가 있으면 얘를 눌러주셔도 되고, 그 다음에 마우스 안 쓰시면 여기서 F2 눌러주시면 똑같은 게 나오고요. 여기서 성남 이렇게 두 글자로 검색하시면 성남세무서를 우리가 찾으실 수 있게 됩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네, 여기까지 회사 등록이 다 끝나셨어요. 회사 등록이 다 끝났고, 우리는 저장 버튼이 있을 때가 있고 없을 때가 있거든요. 여기 프로그램에. 근데 저장 버튼이 없으면 항상 줄을 바꿔주시면 자동으로 얘는 저장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줄 바꾸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닫기 버튼 혹은 여기 있는 X 표시, 이게 닫기인데 이 닫기 버튼은 ESC 키가 대신합니다. 그래서 키보드에 ESC 키를 눌러주시면 창이 이렇게 닫히게 돼요.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메인 화면만 남아 있으니까 이제 1000번으로 회사 코드를 등록했기 때문에 여기 회사 코드에다가 1000번 혹은 F2 눌러서 1000번 셀파 상사를 찾아주시면 됩니다. 뭐 누르시라고요? F2. 네, 그래서 셀파 상사를 확인을 해주시게 되면 이제 셀파 상사 개인이고요. 24년 1월 1일서부터 12월 31일까지 결산으로 가지고 가는 이렇게 교육용 회계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게 돼요. 자, 그럼 이런 프로그램에는 일반 전표도 있고 회사 등록, 조금 전에 우리가 여기 있는 회사 등록을 하신 거예요. 이렇게 클릭해서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저희 여기 있는 이 프로그램은 모두 다 원클릭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더블 클릭하시는 게 아니라 한 번만 클릭하셔도 돼요. 거래처 등록 클릭해 주시면 거래처 등록 창이 이렇게 열리게 됩니다. 한 번만 클릭을 해주시면 되겠고, 거래처 원장 한 번만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거래처 원장이 실행이 되게 돼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전산회계 2급 범위에서는 회계관리의 재무회계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재무회계 여기 있는 장부들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사용하실 수 있으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오늘은 우리가 프로그램을 처음 산 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프로그램 처음 사서 우리 회사 정보 아까 알려줬고요. 자, 그 다음은 이제 저희 교재의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시면 거래처 등록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처 등록 이렇게 나오는데
기초정보관리에 거래처 등록 메뉴에 거래처를 추가 등록하시오. 단 주어진 자료 외에 다른 항목은 입력할 필요가 없음. 그래서 보니까 상호 나와 있고 그 다음 회사 코드, 대표자명, 사업자 등록번호, 뭐 업태, 종목, 유형, 그 다음에 사업장 소재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제 교재를 조금씩 참고하면서 여러분들이 입력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우리는 여기서 거래처 등록이라는 곳으로 기초정보관리에 거래처 등록이라는 곳으로 갈 거예요. 그래서 거래처 등록을 클릭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데 자 이제 앞으로 엄청 사용하기 좋은 기능을 제가 설명을 조금 드릴게요. 여기 있는 메뉴들을 일일이 마우스로 클릭하지 마시고 자 여기 있는 거래처 등록이라는 데를 들어가 볼 거예요. 마우스는 이쪽에다 두고 자 어떻게 들어가냐 컨트롤 키하고 엔터 키를 같이 누르시게 되면 퀵 서치라고 하는 게 나와요. 컨트롤 키를 먼저 누르신 상태에서 엔터 키 눌러주시면 돼요. 그래서 컨트롤 엔터를 누르시면 이렇게 퀵 서치라는 창이 나오고 여기에 우리는 거래처 두 글자만 치셔도 돼요. 그러면 거래처 등록이라고 나오죠. 방향키로 이동 가능하시고요. 거래처 등록이라고 이렇게 눌러주시면 거래처 등록하는 창이 열리세요. 그럼 거래처 등록을 하다가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재무상태표를 보고 싶다. 그러면 다시 컨트롤 엔터 누르셔서 재무상태표 이렇게 자음으로만 쳐도 나와요. 재무상태표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재무상태표 들어가실 수 있고 뭐 컨트롤 엔터 누르셔서 일반전표 그러면 일반 치시면 일반전표 입력으로 넘어가실 수 있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전표 입력 화면으로 이렇게 들어가실 수 있어요. 그래서 창들마다 이동하시는 방법은 컨트롤 엔터로 퀵서치 검색을 해주시면 됩니다. ESC를 누르면 창이 이렇게 닫아져요. 그냥 마우스 아까서부터 계속 여기 있었죠. 그래서 그냥 마우스는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ESC 키로 창 모두 다 닫아지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거래처 등록이라고 하는 곳으로 갈 거고요. 컨트롤 엔터 눌러서 거래처 등록으로 가주시면 되겠고 자, 이 거래처 등록에 주어져 있는 자료만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영랑실업이다 라고 이제 보이시죠? 그래서 영랑실업을 우리가 이제 등록을 해주실 건데 영랑실업 코드 번호는 1001번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1001 자, 거래처명은 영랑실업 그 다음에 유형이 여기 있는 유형이 여기에 있어요. 유형 매입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매입은 2번 숫자 2 치시면 됩니다. 숫자 2 치시면 매입으로 이렇게 넘어가게 되고 그 다음 사업자 등록번호 22732256868 이렇게 쳐주시면 되겠고 대표자 이름은 김화랑 업태 도소매 종목 전자제품 주소는 F2 눌러서 치셔도 되고요. 치실 때는 항상 여기 있는 제일 마지막 몇 번 길, 몇 번지 뭐 이렇게 그래서 영랑로길, 로5길 그리고 3 이렇게 치시면 속초 영랑이 나와요. 그런데 이렇게 치시면 여기서는 항상 마우스를 쓰실 수밖에 없어요. 얘가 선택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주소가 입력이 다 됩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럼 여기까지 모든 데이터 다 입력하셨거든요. 엔터 치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게 되고요. 자, 이제 두 번째는 모닝문구. 그래서 모닝문구 코드 번호는 2001번입니다. 2001번 모닝문구. 그러면 이번에는 매출 유형이니까 1번. 그 다음 305246322 대표자 이름은 최민혜. 업태는 도소매, 문구 및 자파. 주소 그냥 F2 눌러서 치셔도 되고 실제 시험에서도 우편번호 생략이거든요. 그냥 엔터 치셔서 여기서 대전광역시 대덕구 한밭대로 그리고 천 이렇게 치시면 됩니다. 이해가 되셨죠? 네, 엔터 치시면 두 번째 입력이 되신 거고요. 자, 그 다음은 부송나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송나라 코드번호 2002번이고요. 부송나라 네, 이번은 매출거래처입니다. 1번 그리고 110812123 대표자 이름은 김정양 업태는 도소매 자전거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로 20 네,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 이렇게 순서대로 그냥 하나씩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은
산청바이크. 이번 코드번호 1002번이고요. 1002번 산청바이크 해주시면 되겠고, 이번에는 매입, 유형이 매입이에요. 그래서 매입 2번 해주시면 되겠고, 119-81-24756 대표자 이름은 이산청, 업태는 도소매, 자전거 부품,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로 80. 이해되시죠? 네, 이렇게 순서대로 그냥 계속 입력해 나가시면 됩니다. 효안상사고요. 코드번호 2003번입니다. 2003 효안상사. 이번에는 매출거래처이고요. 12181668441. 어이구, 다시 12181668441 해주시고, 유효안, 업태는 도소매, 종목은 자전거 부품, 그리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로 띄고 26-17. 이해가 되셨나요? 네,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효안상사까지 입력이 끝났고요. 자, 이제 마지막 나이스 자전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이스 자전거 1003번이고요. 나이스 자전거. 자, 이번엔 매입 거래처입니다. 2번 사업자 등록번호는 123454541. 대표자 이름은 홍자연, 업태 도소매, 제조업,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로 406. 이해되셨나요? 네, 이렇게 해서 일반 거래처 입력을 한번 해 보셨습니다. 일반 거래처 입력을 한번 해 보셨고, 자, 그 다음은 이제 교재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시면 이제 금융기관을 추가로 등록을 해야 하는, 그럼 우리가 여기에 거래처 등록 중에 일반 거래처가 있고 금융기관이라는 게 있고 신용카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금융기관을 클릭해 주시고, 거래처 코드 번호 98005, 거래처명은 신한은행, 그리고 예금 유형은 보통예금 이렇게 돼 있으니까 1번, 그리고 계좌번호는 마이너스는 입력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돼요. 110-081-834-009 이렇게 순서대로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요. 개설, 은행, 지점 이런 게 표시가 안 되어 있으니까 그냥 엔터 넘어가시면 되겠고, 개설일 나와 있으니까 2023년 01월 01일입니다. 예금 종류는 보통예금이고요. 이해가 되셨죠? 그리고 나머지 정보는 없으니까 이렇게 예금 종류는 쓰셔도 되고 안 쓰셔도 되고 크게 상관은 없으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거래, 은행, 금융기관까지 입력을 한번 해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죄송해요. 여기 사업용 계좌 여부, 이거 반드시 체크하셔야 됩니다. 사업용 계좌 여부, 여기에 우리가 여부가 있겠습니까? 하는 여부예요. 그러니까 여는 있다, 그 다음에 부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업용 계좌입니까? 예, 이런 의미로 여라는 것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용 계좌 여 체크해 주셔야지 됩니다. 이렇게 해서 금융기관 등록을 한번 해봤고요. 자, 그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신용카드입니다. 신용카드. 그래서 신용카드를 입력을 해 주실 건데, 신용카드는 여기 있는 신용카드 탭을 이용해 주시면 되겠고, 자, 코드 번호 99601, 이름은 나라카드. 그 다음에 유형이 매입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매입 2번. 그러면 사업자 등록번호는 따로 안 나와 있고, 매입은 이렇게 카드 번호를 쓰시도록 되어 있어요. 카드 번호 9441-1602-6276-1265. 네, 이렇게 순서대로 써주시면 되겠고, 사업용 카드입니다. 그래서 사업용 카드 3번, 그냥 숫자 3 치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사업용 카드로 우리가 나라카드 등록을 해봤습니다. 이해되시죠? 네. 자, 그리고 탭 눌러주시면 왼쪽 창으로 이동한다 그랬죠? 탭 눌러주시면 이렇게 왼쪽 창으로 자동으로 이동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99602 한국카드. 한국카드, 얘도 마찬가지 매입이고요. 매입. 그러면 우리 카드 번호에서 24122-1345-1345. 네, 사업용 카드입니다. 3번입니다. 이렇게 입력해 주시고 탭 눌러주시면 또 입력이 끝나신 상태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은 대한카드입니다. 대한카드. 그래서 99603
대한카드. 이번엔 매출이고요. 매출은 가맹점 번호를 입력하시는 거예요. 가맹점 번호. 그래서 여기는 가맹점 번호 98765431 이렇게 가맹점 번호만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냥 엔터 치시고 탭 눌러주시면 이렇게 신용카드 거래처들을 등록을 해봤어요. 자, 그럼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기초정보 입력을 거래처 등록이라는 걸 이제 한번 살펴봤고요. 우리가 처음에 프로그램을 처음 샀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 거래처 정보 알려주셔야지 되고 금융기관도 알려주셔야지 되고 신용카드 정보까지 모두 다 여기에 프로그램에다가 등록을 해주시면 이렇게 거래처 등록을 하실 수 있게 됩니다. 자, 항상 왼쪽 창, 오른쪽 창 왔다 갔다 할 때는 탭키를 이용을 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우리가 주소처럼 주소 같은 거 입력하실 때, 잘 모르겠다. 이 칸에 이렇게 대화 상자가 있다. 그러면 무조건 F2를 눌러주시면 프로그램을 조금 쉽게 사용을 하실 수 있게 되고요. 자, 이제, 우리 교재 다음 장에는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이라고 하는 게 나오게 되거든요. 그럼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이라는 데로 가시기 위해선 일단 지금 이 거래처 등록 창을 닫고 가셔도 되고 아니면 여기서 컨트롤 엔터 눌러서 그냥 바로 계정 과목 이렇게 치셔도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이라는 창이 열리게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죠? 네, 이렇게 해서 사용이 가능하고요. 네, 일단 우리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은 우리가 여기 보시면 적색 계정 과목의 수정은 컨트롤 F2번입니다. 컨트롤 F2번을 누르셔야지만 빨강색 계정 과목을 수정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조금 알아두셔야지 됩니다. 이거는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우리는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이라는 창으로 들어가셔서 이렇게 보시면 빨강색 계정 과목이 있고 검정색 계정 과목이 있어요. 그래서 빨강색 계정 과목은 우리는 수정을 이쪽 오른쪽에서 해야지 되는데 클릭 자체가 되질 않아요. 빨강색 계정 과목들은. 검은색 계정 과목은 얘가 이렇게 클릭이 되거든요. 그래서 글자를 수정하실 수 있으세요. 수정하실 수 있는데 빨강색 계정 과목은 수정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런 빨강색 계정 과목을 수정하고자 하면 컨트롤 F2번을 누르시게 되면 컨트롤 키하고 F2를 누르시게 되면 얘가 이렇게 선택이 되고 글자를 수정하실 수 있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시험 문제상에서 간혹 적색 계정 과목에 대한 수정이 나올 수 있으니까 컨트롤 F2라고 하는 거 잘 알아두시면 됩니다. 알아두시면 되겠고, 자, 계정 과목의 구분은 여기에 계정 체계에 따라서 이렇게 쭉 우리가 분류가 다 되어 있고요. 지금 여기 있는 계정 과목이 만약에 여러분들 사용하실 때 너무 많다 그러면 회계 2급은 뭐 제조원가까지도 필요가 없거든요. 제조원가, 도급원가, 분양원가 뭐 이런 것들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 필요 없는 계정 과목들은 마우스 오른쪽 단추를 눌러서 미사용으로 바꿔주시면 이 계정 과목들이 뜨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바꿔주실 수 있기는 한데 일단 지금은 그냥 그대로 놔두시고 우리는 제일 처음에 당좌 자산의 현금 여기서부터 그리고 코드 번호가 나와 있으면 처음에 이 칸에서 뭐 혹은 아무 칸에서나 코드 번호로도 이동이 가능하세요. 코드 번호로 예를 들어서 811번 복리후생비로 갑니다. 그럼 여기다가 그대로 811 치시면 돼요. 811번 치시면 그냥 811번 복리후생비로 이렇게 바로 직접 이동이 가능하고요. 우리는 계정 과목 이름, 뭐 분류 이렇게 되어 있고요. 판매비와 관리비 눌러주시면 판매비와 관리비, 영업외 비용 눌러주시면 영업외 비용 이렇게 찾아가실 수 있는 거고요. 코드 번호로도 충분히 찾아가실 수 있고 현금 적용, 현금 거래일 때 적용, 대체 거래일 때 적용. 이건 뭐냐면 우리가 거래를 이런 거래가 자주 발생하니까 이런 걸 미리 등록을 해놓고 이런 거래여를 조금 빨리빨리 갖다 쓰기 위해서 이런 적요라고 하는 걸 만들어 놓고 쓰게 됩니다. 그래서 불우이웃 돕기 성금 했을 때 수재민 돕기 성금, 방위 성금, 장학재단 기부금 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쓰고 싶은 내용들을 미리 등록을 해놓으면 굳이 붕괴하실 때마다 적요를 등록하지 않으셔도 되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수정해 줄 수 있는 공간이 바로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이고요. 우리 문제를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 메뉴에서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 항목에 복리후생비 계정에 적요를 추가로 등록하시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는 복리후생비 계정 판매비와 관리비라 그랬으니까
우리 프로그램에서 이 왼쪽에 판매 관리비를 먼저 클릭을 해주시면 여기에서 급여를 복리후생비를 찾아가시면 돼요. 이렇게 찾아가실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또 한 가지 방법은 우리가 컨트롤 F키를 누르면 검색이라는 기능이 됩니다. 컨트롤 F키를 누르면 검색이라는, 이 찾기라는 기능이 있고, 여기에서 우리가 복리후생비 이렇게 치시면 복리후생비를 찾아가요. 그런데 이 위에 있는 보라색 이름이 틀려요. 얘에 속하는 복리후생비, 제조 원가에 속하는 복리후생비. 또 한번 눌러볼게요. 또 한번 눌러보면 도급 원가에 해당하는 복리후생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또 한번 눌러볼게요. 보관 원가, 또 한번 누르면 분양 원가, 또 한번 누르면 운송 원가, 또 한번 누르면 판매비와 일반 관리비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 811번을 찾아가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판매비와 관리비의 복리후생비, 그러면 우리는 판매비와 관리비를 그냥 클릭을 하시고 여기에서 빠르게 복리후생비를 찾아가시는 게 훨씬 더 빠르다. 아니면 계정 과목이 하나만 있는 경우에는 컨트롤 F 누르시고 검색해서 쓰실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문제상에서는 복리후생비의 대체적요 3번, 그러면 대체적요 3번에 뭐라고 쓰래요? 직원 회식비, 신용카드 결제, 네,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체적요라고 하는 걸 등록을 해줬고요. 항상 쓰고 나면 탭키 눌러서 줄바꿈을 꼭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로 이동을 한 거예요. 탭키를 눌러서. 그래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서 보시면 3번이 있는지 이렇게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첫 번째 문제를 하나를 풀어보셨고요. 자, 두 번째 문제는 셀파 상사는 상품을 매입하고 매입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금액이 커지고 있다. 146번 상품 계정 과목에 다음에 적요를 추가 등록하시오. 146번 상품 이렇게 나와 있죠. 문제상에서 이렇게 나와 있을 때는 그냥 146번을 치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코드 번호를 146 이렇게 치시면 146번 상품으로 바로 가실 수 있고요. 상품으로 바로 가신 다음에 대체적요 5번이라 그랬어요. 대체적요의 아래쪽, 네, 대체적요 이쪽 오른쪽에 대체적요의 5번. 그래서 상품 어음 매입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다른 데 클릭했다가 또 클릭해서 여기에 꼭 어음이 있는지 이렇게 확인을 또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문제는 229번 사용자 설정 계정 과목을 저작권 성격 일반으로 바꾸래요. 그러면 코드 번호 229번이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서 229라고 치시면 여기 제일 밑에 229번으로 갔어요. 스크롤로 이렇게 좀 올려볼게요. 그러면 사용자 설정 계정 과목이라는 데로 갔는데 얘를 저작권으로 바꾸래요. 그러면 이쪽 오른쪽을 클릭을 하셔서 여기를 저작권 이렇게 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성격은 일반이래요. 그래서 1번. 이해가 되셨나요? 여기까지만 등록해 주시면 됩니다. 탭 눌러주시면 왼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고 아래로 내려갔다가 올라와 보시면 됩니다. 저작권 등록되어 있으신 거고요. 이제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이번에는 222번이래요. 그럼 여기서 그냥 코드 번호 222 치시면 의장권이라고 하는 데로 갔어요. 그런데 얘를 클릭을 하려고 봤더니 클릭이 안 돼요. 그쵸? 무슨 얘기예요? 의장권이 빨강색 계정 과목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의장권이 빨강색이기 때문에 컨트롤 F2 눌러주셔야 여기 의장권이라는 게 선택이 되고 얘를 이름을 디자인권 이렇게 변경해 주시면 됩니다. 또 탭 눌러서 왼쪽 창으로 항상 이동했다가 다시 이게 있는지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해가 되셨나요? 네. 그래서 디자인권까지 계정 과목을 변경하는 것까지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해가 조금 되셨나요? 자, 우리가 연습을 어떻게 하시면 좋냐면 지금까지 여기까지를 우리가 회사 등록에 우리 조금 전에 1000번으로 만들었으니까 여기 밑에다가 2000번으로 만들어 볼까요? 2000번으로 다시 우리 교재 59페이지로 가시면 돼요. 59페이지 가셔서 다시 셀파 상사 개인입니다. 사용하겠습니다. 27기고요.
2024년 01월 01일서부터 12월 31일 사업자 등록번호 129-86-66888 네, 입력하시겠습니까? 예. 대표자 이름 김혜성 주소 F2 눌러서 산성대로 372번 길 그리고 9 하면 원광빌딩 나오니까 이렇게 선택해 주시고 이렇게 그냥 입력하시는 거예요. 네. 도소매 자전거 및 부품 네. 나머지 필요 없고 031-748-1426 031-748-1426 나머지는 다 의미 없고 개업연월일 1997년 07월 01일입니다. 성남세무서 되어 있고 그럼 이렇게 해서 셀파 상사라는 데를 등록을 했어요. 등록을 하고 나면 이제 이 창을 닫고 여기에 있는 셀파 상사 혹은 여기 있는 회사 버튼을 눌러서 2000번으로 바꾸시면 돼요. 눌러서 2000번 셀파로 바꿀게요. 네, 그러면 여기 위에 있는 2000번 셀파 상사로 바뀌었죠? 거래처 등록으로 가볼게요. 깨끗해요. 깨끗해요. 그냥 여기다 거래처 등록도 처음서부터 또 계속 해주시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죠? 네, 처음서부터 계속 반복해서 입력을 해주시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은 이제 전기분 재무상태표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회사 코드 2000번 바꿨으니까 다시 저는 또 1000번으로 다시 들어갈게요. 우리 1000번 회사에서 계속 해야 하는 거니까 1000번 셀파 상사에서 자, 이제 전기분 재무상태표예요. 재무상태표가 여기에도 있고 여기에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올해의 재무상태표인 거고요. 여기는 전년도의 재무상태표예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처음 샀으니까 우리 회사 자산 얼마 있어요, 부채 얼마 있어요, 자본이 얼마 있어요를 프로그램한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기분 재무상태표 이렇게 들어가 보시면 왼쪽에는 자산, 오른쪽에는 부채, 자본을 입력하시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교재를 조금 참고해 주시고요. 여기 있는 재무상태표에 있는 숫자를 그대로 입력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대로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 자, 첫 번째는 현금이에요. 그래서 지금 코드에다 그대로 현금이라고 두 글자를 항상 두 글자만 치시면 돼요. 두 글자를 치시면 이렇게 현금이라는 계정 과목이 나오게 되고 금액은 5천만 원입니다. 이해되시나요? 네. 그래서 5천만 원 입력할 때도 어떻게 입력했어요? 550 플러스 그러면 0이 3개씩 생기게 되고요. 자, 지금 이거는 이 줄 자체를 한번 조금 지워 볼게요. F5번 키를 눌러 주시면 이 라인 자체가 모두 삭제가 됩니다. 자, 코드 번호 조금 전에 101번인 거 보셨나요? 현금은 코드 번호가 101번이에요. 그래서 101 치시면 그냥 바로 현금이라고 이렇게 또 찾아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코드 번호를 외우시면 숫자 키만 가지고도 입력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 코드 번호는 반드시 조금 암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현금 5천만 원입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당좌 예금은 102번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당좌 두 글자 치셔도 이렇게 당좌 예금 찾아주실 수 있고 2천만 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통 예금 보통 치시면 보통 예금 나오게 되고 950만원 9500뿔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순서대로 101번, 102번, 103번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현금, 당좌예금, 보통 예금, 코드 번호 외우시기가 조금 편하실 거고요. 자, 그 다음은 이제 외상 매출금입니다. 외상 매출금, 외상이라고 이렇게 두 글자 치시면 외상 매출금 이렇게 나와요. 나오게 되고 외상 매출금은 왼쪽에 수치가 있죠. 그쵸? 우리는 여기 왼쪽에 있는 수치를 그대로 써주시면 되겠고 대손 충당금도 왼쪽에 있는 수치를 써주셔야지 돼요. 이렇게 왼쪽에 있는 걸 오른쪽에 있는 숫자는 얘에서 얘를 뺀 나머지 숫자예요. 그러니까 얘는 입력하는 게 아니에요. 자동으로 계산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왼쪽 오른쪽에 숫자가 같이 있을 때 얘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이렇게 숫자가 같이 있으면 항상 우리는 왼쪽 것을 입력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외상 매출금은 6,800만 원. 그 다음에 대손 충당금인데 대손이라고 치면 대손 충당금이 이렇게 많이나 나와요. 그럼 그 중에서 여러분들은 지금 이 대손 충당금은 외상 매출금에 대한 대손 충당금이거든요. 그래서 외상 매출금에 대한 대손 충당금 109번을 선택해 주시면 돼요. 그런데 대손 충당금은 앞으로 대손이라고 입력하지 마시고 항상 위에 번호의 다음 번호. 그래서
지워볼게요. F5로. 위에 외상매출금이 108번이죠. 그럼 얘는 109번입니다. 그냥 무조건 68만원입니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은 바드러움입니다. 바드러움 110번이 되겠고요. 1000만원입니다. 네, 그럼 또 대손 충당금 나왔으니까 무조건 다음 번호 111번입니다. 111번 10만원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단기대여금. 단기대여금. 네, 금액은 200만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미수금. 미수금 100만원. 그리고 상품. 상품 1700만원. 그리고 차량 운반구. 네, 순서대로 그냥 계속 입력해 주시면 돼요. 3,500만원이고 감가상각 누계액도 항상 차량 운반구 다음 번호 여기 감가라고 한번 쳐볼게요. 그럼 감가상각 누계액이 이렇게 많이 나와요. 그럼 차량 운반구에 해당하는 얘를 선택해 주셔야 되니까 209번이죠. 그렇죠? 그래서 209번 감가상각 누계액 선택해 주시면 되겠고요. 금액은 1,500만원입니다. 자, 그리고 비품 700만원. 그리고 비품에 대한 감가상각 누계니까 그러니까 이제 몇 번? 213번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30만원입니다. 그러면 자산을 총 입력이 다 끝났고요. 탭키 눌러주시면 오른쪽 창으로 이동을 해요. 뭐 마우스로 클릭해 주셔도 상관없는데 가능하면 키보드를 사용을 하셔서 여러분들이 숙달을 시켜주시는 게 위에 급수로 올라가면서 엄청 편한 일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이렇게 마우스 많이 안 쓰시고 키보드로만 해결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외상 매입금. 그런데 얘도 코드 번호가 순서대로 있어서 순서대로 알려드릴게요. 251번이 외상 매입금이에요. 2,320만원. 그 다음 252번이 지급어음이고요. 1,802만원 입력해 주시고 그 다음 미지급금이 253번이에요. 그래서 2,200만원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 이렇게 세 개는 정말 자주 쓰는 계정 과목이기 때문에 251, 252, 253 순서대로 암기를 조금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단기 차입금 그래서 단기 차입금 2,446만원 해주시고 자본금 해주시면 자본 뭐 이렇게 세 글자 치셔도 되고 두 글자 치시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125 740 불 어이구 자본금 125 740 불 입력해 주시면 여기에 대차 차익이라는 게 발생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입력해 주시면 정답이 되겠고요. 실제 시험 문제에서는 특정 부분의 수치가 틀렸다라고 나와요. 문제상에서. 그래서 그 틀린 부분을 찾아서 고쳐 나가시면 됩니다. 뭐 어렵지 않으니까 그건 나중에 실기하면서 우리가 기출문제 풀면서 또 자세히 설명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 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지금처럼 이제 우리는 재무상태표에 대한 입력을 모두 다 끝냈고요. 자, 그 다음은 이제 전기분 손익계산서라고 하는 걸 작성을 하실 거예요. 전기분 손익계산서. 여기 있는 내용을 그대로 입력을 해주실 건데 컨트롤 엔터 치셔서 전기분 손익계산서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기분 손익계산서라고 하는 게 이렇게 나오고 그럼 여기에 있는 내용들을 이제 순서대로 하나씩 살펴볼게요. 자, 우리는 이렇게 진한 글씨가 있고 흐린 글씨가 있고 진한 글씨가 있고 뭐 흐린 글씨가 있고 이렇게 있는데 이 진한 글씨의 내용들은 이렇게 손익계산서 보시면 이쪽 옆에 계정별 합계라고 하는 것으로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옆에서 알아서 정리가 되는 이 진한 글씨들은 입력하시는 게 아니고요. 흐린색 글씨들만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흐린 글씨 중에 진한 글씨 중에 유일하게 이 소득세 비용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얘 하나만 반드시 입력을 얘는 분류 과목이면서 계정 과목이에요. 그래서 순서대로 가면서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상품 매출. 그래서 상품 매출 1억 3,700만원 137 뿔뿔 쳐주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는 흐린 글씨 상품 매출원가. 매출원가. 네, 상품으로 검색하신 다음에 매출원가 방향키 아래로 내려서 이렇게 찾아가시면 되겠고 그러면 상품 매출원가를 가면 이렇게 매출원가 창이 떠요. 그러면 첫 번째가 기초상품재고에 우리 교재에 있는 기초상품재고에
여기 보시면 기초상품재고액 보이시죠? 매출원가를 계산하기 위한 단계예요. 그래서 기초상품재고액 900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단기상품 매입액 1억 1,500만 원이고요. 그 다음에 기말상품재고액은 여기에 1,700만 원이 자동으로 입력이 되어 있어요. 이거는 재무상태표에서 스스로 알아서 불러오는 겁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다시 매출원가 1억 700만 원이 맞습니까? 네, 확인. 그러면 매출원가 이렇게 입력이 되시는 거고요. 자, 매출원가까지 입력이 끝나셨으면 그 다음은 이제 급여서부터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급여 금액은 1,240만 원. 복리후생비. 그래서 복리후생비 140만 원. 그리고 기업업무 추진비. 그랬으니까 기업업무 추진비 332만 원. 감가상각비. 그래서 17만 원. 보험료 22만 원. 차량 유지비 10만 원. 소모품비 19만 원. 네, 이렇게 순서대로 그냥 계속 입력해 나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자 수익 금액이 50만 원. 그 다음에 자비 150만 원. 그 다음에 잡손실 5만 원. 그리고 5만 원. 그 다음에 소득세 비용에서 우리는 15만 원입니다.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최종적으로 여기 있는 당기순이익하고 우리 교재에 있는 당기순이익의 금액이 같으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이렇게 해서 전기분 손익계산서를 입력을 한번 해보셨고요. 이 기초정보관리의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우리 거래처별 초기 2월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우리 외상매출금이라는 채권이 있는데 우리 아까 재무상태표 한번 볼까요? 전기분 재무상태표에 보면 외상매출금이 6,800만 원이 있는데 이 6,800만 원을 누구한테 받아야 되는지를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거래처에 대한 잔액을 다 거래처별 잔액을 표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외상매출금하고 외상매입금에 대한 거래처별 초기 2월 컨트롤 엔터 눌러서 거래처별 초기 2월이라는 곳으로 들어가시면 되겠고요. 거래처별 초기 2월 처음 들어가시면 계정 과목 외상 매출금입니다. 여기서 외상 치면 안 쳐줘요. F2 누르고 외상 그러면 외상 매출금 그러면 재무상태표에서 이렇게 잔액을 불러와요. 그럼 잔액을 불러오면 탭키 누르면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고 여기서 이제 거래처 하나씩 입력해 주시면 되는데 여기서도 F2 모닝 3,800만 원입니다. 또 F2 부속나라 2천만 원입니다. 또 F2 효안상사 네 1,000만 원입니다. 이렇게 입력을 하고 나면 여기에 지금 아직 1,000만 원에서 제가 엔터를 안 쳐서 여기가 지금 대차 차익이 빨간 색깔이죠. 엔터키를 치는 순간에 이제 대차 차익이 0이 돼요. 그러면 외상매출금에 대한 거래처별 초기 2월 등록이 마무리가 되신 거예요. 자, 그 다음은 두 번째, 이제 외상매입금 251번이라 그랬죠. 그래서 251번 외상매입금 가지고 오게 되고, 탭키 눌러서 F2 영랑실업 2천만 원. 그 다음에 F2 산청바이크 320만 원. 저 아직 엔터키 안 쳤고요. 이렇게 빨간 색깔로 보이시죠? 엔터를 치면 대차 차익이 없어지게 됩니다. 탭키 눌러서 이동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까지가 우리 기초정보관리에 대한 연습을 조금 해봤고요. 여기 계정과목 코드번호 적어놨죠? 최소한 여러분들이 암기하고 계시면 조금 빠르게 입력하실 수 있는 방법이 되실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렇게 해서 거래처별 초기 2월까지 기초정보관리 문제들을 한번 쭉 입력을 해봤어요. 실제 시험 문제는 특정 부분들을 수정하는 것으로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여러 번 연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 아까 잠깐 2000번 회사 만들었었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 회사 등록에 우리 아까 2000번 만들었잖아요. 그죠? 2000번 만들었으니까 회사를 다시 2000번으로 바꾸시고
2000번으로 변경하면 2000번에 거래처 등록서부터 또 순서대로 입력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계속 무한 반복해보세요. 3000번으로 또 셀파 상사 만들고 또 연습해보시고 4000번으로 또 셀파 상사 만들고 또 입력해보시고 숫자 코드 번호 상관없으니까 아무 코드 번호로나 해서 여러 번 입력하면서 이 손이 익숙해지셔야지 돼요. 어디서는 엔터, 어디서는 탭, 어디서는 방향키, 어디서는 F2. 네, 뿔뿔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은 여기까지 기초정보관리에 대해서 모두를 입력을 해봤고요. 다음 시간엔 이제 거래가 발생하면 전표 입력하는 방법서부터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